안녕하세요. 미국 의치약대 전문 판메디 랩입니다. 오늘 설명에는 미국 약대 신입학과 편입학, 그리고 이제 한국 약대 졸업생의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취득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미국 대학 입학이나 이제 미국 약대 설명회는 일반적으로 여러 유학원들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판메디랩의 오늘 미국 약대 설명회가 다른 유학원들의 이제 설명회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약대 유학원들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미국 약사의 전망, 그리고 이제 미국 약대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교의 특정 대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현실하고 좀 다른 부정확한 정보들도 많이 다루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오늘 설명회에서는 이제 미국 약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 위주로 많이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그 이제 그런 정보들은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이제 미국 약사 취업국 방향, 그리고 이제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 약대 신입학, 편입학 전략, 그리고 현재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현재 학생의 이제 컨디션에 따른 가장 적합한 약대 입학 프로그램,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약대를 졸업한 한국 약사들의 미국 약사 면허 취득 관련돼서 이제 취업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저를 도와서 이렇게 귀한 정보들을 같이 알려주실 분이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미국 MCPHS 약학대학이죠. 이제 MCPHS 입학사정관님이신 박선영 입학사정관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실 겁니다. 입학사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PH 유니버시티 한국 입학사정관 박선영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모든 국적의 학생들의 입학 상담과 서류 심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과 앞으로 영상에 또 함께 보시게 될 많은 분들께서 모두 미국 약대 진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파트, 왜 미국 약대 약사 선택이 가장 유리하겠냐, 이런 부분. 두 번째가 이제 나에게 가장 맞는 미국 약대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학생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 한국 약사의 미국 약사 면허 취득, 그리고 취업 성공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입학사정관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판매디랩이 추천하는 미국 약대 소개 중에서 이제 MCPHS 약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판매디랩에서 제공하는 미국 약대 약사 프로그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왜 미국 약대, 미국 약사 선택이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요즘 이제 해외 약대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미국 이외에도 뭐 영국이라든가 호주 약대, 뭐 캐나다 약대, 일본 약대 이제 국가들이 몇 개 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거나 헛갈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국이 가장 나을까? 영국, 호주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가장 관심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대 유학 국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입학이 얼마나 쉬운지, 이것도 뭐 중요한 이슈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약대 졸업 후에 그 국가에서 약사로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인데, 그럴 때 이제 연봉, 뭐 대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나중에 한국으로 리턴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국가에서 취업을 1차로 목표로 하는 학생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미국 달러로 일단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약사 평균, 미국의 약사가 30만 명인데 평균 연봉이 12만 불 정도, 호주가 9만 불, 캐나다 8만, 영국이 5만 4천으로 이렇게 낮고 한국이 4만 5천 불 정도 평균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연봉 차이가 많이 날까? 의외로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왜 이렇게 낮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 약사가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대우가 제일 좋고 연봉도 높은데 미국 약사의 연봉이 왜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보면은 여기 좌측에 보면
첫 번째, 미국이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풍부한 취업의 기회가 있죠. 충분히 많은, 그만큼의 이제 그 잡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취업도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부 국가, 뭐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이제 북부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유학생에게 약사 취업에 대한 그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유학생은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영주권 시민권자만 취업이 되지 않냐라고 판단하는, 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연구가 아니라 임상약사로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리턴하게 되면, 다른 국가 리턴도, 이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그, 잡에 대한 어떤 그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몸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또 이제 일반 약사가 아니라 전문 약사라는 것이 있는데, 전문 약사는 또 한국은 거의 걸음마 수준이고 전 세계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전문 약사 기회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험을 쌓아서 이제 그 캐리어를 그라우스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또 약학의 최고 수준은 미국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이제 약사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세계 제약 시장의 매출을 봤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약 한화 2,100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도까지 매년 연간 3,100조 원의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선진 제약 시장 점유율이 79%이고요. 이 중에 52%가 주로 미국 제약회사에서 점유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에 5개가 모두 미국 제약회사이고요. 2개가 영국 회사,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스위스와 프랑스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출시되고 있는 신약의 64%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즉 R&D 투자에 대한 내용과 결과 면에서도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약사로서의 풍부한 취업 기회나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기회를 찾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3년 정도, 3년간, 그 3, 4년간 미국 내에서 미국 약대 졸업생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인들, 뭐 영주권 시민권자 백인들 포함해서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 약대 입학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은 이제 미국에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메디칼 관련 분야에 대한 잡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뭐 메디컬 어시스턴트, 뭐 피지시안 어시스턴트, 뭐 널싱뿐만 아니라 덴탈 하이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국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매력 포인트가 좀 작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다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이제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약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측에 있는 표를 보면은,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오타가 있는데, 이 우측의 이 그림 자체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약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채용 공고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약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약사에 대한 잡 포지션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지금 현재 한국 국적에 있는 학생들도 미국 약대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유학생 F1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H1B 취업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님께서 근무하시는 MCPHS 약대는 미국 내 이제 한국 학생들의 입학 지원 추세가 뭐 계속적으로 약대 졸업생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현재 MCPH 유니버시티에 대한 PharmD 프로그램의
지원하는 한국 학생들의 숫자는 코비드 때와는 다르게 꾸준히 지원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팜디뿐만이 아니라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약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으로도 사실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보건의료 전문가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약학과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전통적인 약국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사 모델로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병원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임상연구나 규제기관 등 다양한 진료가 열려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약학을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인식을 하는 부분도 점차 이 약학 부분에 지원자가 증가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의 두 번째 순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의 컨디션에 맞는 미국 약대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루트로 가야 될까? 이번 순서는 이제 현재 학생의 학력, 그리고 희망 사항, 희망 분야,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미국 약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어떤 수준의 약대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지, 가장 빨리,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하게 약대 입학하고 졸업까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많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 많이 분들이 이제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네이버 서치를 통해서 이미 미국 약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약대는 뭐 당연하겠지만 대학원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정의 대학원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을 입학한 후에 대학에서 약학 전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학부 이수 조건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미국 약대로 다시 한다. 이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미국 약대 지원을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스펙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째, 가장 기본적인 약대에서 요구하는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 2학년, 4학기 동안 이제 마친 후에 약학 대학원으로 입학이 지원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생이 지원하려는 약대에서 요구하는 학부, 최소 GPA도 맞춰야 되고, 그 약대가 혹시라도 이제 상위권 약대일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그 약사 쉐도잉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리서치 아니면은 메디컬 발런티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메디컬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상위권 약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GPA만 갖고 입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맞춰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약대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증된 약대는 15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약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째로 미국의 대부분의 약대가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대학에서 조건을 맞춘 후 다시 약대로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지원해서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형태. 뭐 많이 아시죠? 2 플러스 4, 3 플러스 4 많은 유학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 형태가 이제 첫 번째고, 둘째로 이제 프리팜 학부 과정과 약대 팜디 과정을 통합해서 6년 만에 약대 졸업까지 GPA의 문제만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개런티를 해주는 6년 통합 약대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슬라이드는 미국 약대 이제를 위해서 대학 학부에서 이수하게 될 과목들에 대한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대학 학부를 일반 전공이 아니라 프리팜, 뭐 의대는 프리메드, 치대는 프리덴탈, 뭐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BS, Bachelor of Science, BS로 입학하는 경우, 이과대에 이런 형태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고, 프리팜이라는 거는 전공 이름은 아니고 일종의 약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을 그룹핑해 놓은 프로그램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과목들은 미국 약대에서 요구하는 학부 필수 이수 과목들이에요. 뭐 젠캠, 젠바이오, 바이오캠, 마이크로바이오, 올고, 피지오, 아나토미, 모레큘러 바이오, 셀바이오 굉장히 많죠. 이 과목들을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수도 없이 쭉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프리팜이 아니라 BS 뭐 또는 BA 이렇게 이런 형태의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 오렌지색 과목에 있는 그 필수 이수 과목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교양 과목이라든가 별도의 과목이 또 있겠죠. 그 과목까지 이수를 하다 보면 2학년 2학기까지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절대 못 맞춥니다. 3학년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대학교 한 학기에 최대 들을 수 있는 크레딧, 학점은 17학점까지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 제너럴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한 과목이 거의 5, 6학점짜리예요. 요 두 과목, 세 과목 들으면 끝납니다. 근데 교양 과목 잉글리시 컴포지션이나 매스 칼큘러스 이런 것까지 다 듣다 보면 뭐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을 일반 BS에서는 다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3학년으로 넘어가서 이 필수 이수 과목 맞춘다. 그럼 2 플러스 4가 아니라 3 플러스 4가 되죠. 그만큼 약대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이 더 늘어나고 학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분이 그 미국 약대 편입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 이수 과목들 중에서 한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약대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화학이나 생물을 전공, 유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일반 화학, 일반 생물을 이수했는데 우수한 학점으로 미국의 약대를 가기 위해서 그 학점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에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죠, 사실. 지금이 27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있고 서울대에서 예를 들면은 바이올로지로 석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단다. 제가 얘기하는 건 100% 절대적이진 않지만 많은 학교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머리가 아파지고 이 상황에서 많이 이제 미국 약대 편입을 포기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고민스럽고 내 나이에 지금 다시 갑자기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게 말이 되나? 가성비가 있나? 아니면은 뭐 이제 기회비용이 상실되지 않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조금 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유학원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저희 쪽에 상담을 오시고, 제가 현실을 얘기하면 굉장히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상위권 약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6년 통합 약대를 과정을 볼게요. 이제 미국 6년 통합 약대는 학부 프리팜 과정, 1, 2학년 과정하고 팜디, 약학 전문 대학원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9개의 통합 약대가 운영이 되고 그 외의 약대들은 중에서도 이제 일부 약대들이 부분적으로 통합약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약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학부 1, 2학년 프리팜 과정으로 입학 후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적정선의 GPA를 유지하면 웬만하면 팜디 과정 6년 졸업까지 보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GPA라든가 뭐 필수 이수 과목, 토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장점이 있죠. 입학사정관님 그 MCPHS가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통합 약대 중에 하나인데 MCPHS 약대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신입학 지원자 대비해서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학을 지원하는 학생 비율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게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일까요? 네, 미국 내 대표적인 통합 팜디 과정을 운영하고 미국 내 약학대학 랭킹 2위인 MCP로서의 지원자 추세와 그리고 편입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학년 신입학 지원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1학년 편입, 그리고 2학년 편입, 그리고 3학년 편입학 지원자 비율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학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대학에서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 전공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학업을 하다가 제약 분야가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편입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MCP 약학대학에서 원하는 선수 과목 이행 여부를 체크한 후에 1학년 편입인지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다른 입학 요건들의 조건이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요. 1학년 편입과 2학년 편입 인원은 대체로 비슷하고 예비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과정으로 이동하는 3학년 편입은 3학년 편입 후에 4년 학업 또는 Accelerated 프로그램으로 편입해서 3년 후 학업이 완성되는 다양한 편입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Accelerated 프로그램으로 편입이 조금 더 까다롭고 심사에 있어서 인터뷰 등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요구가 되는데 4년간 학업을 3년간 완성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MCPHS는 왜 이렇게 편입의 옵션이 다양한지 학생 개개인들마다의 다양한 학습 경로를 존중하고요. 또한 선수 과목에 필요한 여러 과목 추가 이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과정도 저희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 보건, 과학,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유연한 입학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대학교 재학생 이상의 학력을 뭐 졸업생도 마찬가지고요.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 약대로 진학이 이제 유리하다. 방금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학부의 이제 프리팜 트랙에서 2학년 이상의 편입학 일단은 잘 받아주지 않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4년제 일반 대학의 2학년이나 3학년 일반 대학교 미국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또 약대로 가는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그 4년제 일반 대학의 그 2학년이나 3학년을 편입을 해도,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그 수많은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하는데 물리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일반 대학교 2학년을 편입을 해도 이수 다 하면 4학년이 돼요. 그러고 나서 미국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약대를 가게 되는 경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는 1학년,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2년 후에 약대를 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6년 통합 약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이제 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적인 그 미국 약대보다 통합 약대들이 이제 편입학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갖고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현재 학생의 학력과 희망 사항에 따른 이제 판매디랩이 추천하는 약대 프로그램 주요 학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면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일단은 상황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내에서 국제학교 졸업한 학생 또는 뭐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보통 이제 SAT나 ACT 성적 갖고 있고 AP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학제 커리큘럼 형태로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이고 두 번째가 한국의 일반 뭐 인문계고든 특성화고든 자사고든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뭐 이제 SAT가 없죠 일단. 그다음에 GPA도 한국 내신 수준이죠. 그래서 수능 성적, 고교 내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한 분들 이런 분들도 역시 이제 SAT나 ACT 없고 토플만 준비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내신 그 대학교 GPA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요 세 가지 형태에서 어떤 것들이 유리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입학사정관이 그 통합약, MCPH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이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뭐 제주국제학교라든가 뭐 브링스함홀이라든가 국제학교를 졸업해서 높은 SAT를 갖고 있다. 토플도 높다. 이럴 경우에 뭐 입학 지원 시에 합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장학금도 영향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네, 미국의 많은 대학이 코비드 이후에 SAT를 테스트 옵셔널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MCP도 마찬가지로 SAT는
옵셔널 평가 요소의 하나이고 절대적인 요소로 합격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지만 국제학교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SAT 성적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T 점수대를 보면 1,400점대 학생들이 꽤 많이 있고 이 요소들은 어, 뭐 평가 요소의 하나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필수적인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입학의 네네. 당락을 결정할 때 주요 조건은 GPA와 그리고 수학, 생물, 화학, 그리고 기타 관련된 액티비티, 그리고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인데요. SAT나 또는 AP, 그리고 IB 커리큘럼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관련해서 저희가 메릿 베이스로 학생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시고, 말씀드렸던 수학, 생물, 화학, 기타 활동, 영어 실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국제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이제 그 SAT가 있고 AP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이제 그 미국 약대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다 이제 진행이 가능하죠. 통합 약대도 가능하겠고 이제 미국의 상위권 뭐 미시건이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뭐 여러 가지 UC 계열도 그렇고 이제 그 학교에 프리팜으로 가서 상위권 팜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학생이 국내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한 경우를 볼 건데요. 당연히 이 학생들은 이제 일부 학생들 제외하고는 SAT가 없고,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 성적, 이런 것들만 이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별도로 국제학교 학생들이 하는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라든가 어떤 뭐 EC,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런 것들도 없죠, 사실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미국 대학을 지원할 때 가능한 건 토플과 고등학교 GPA, 뭐 이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능 점수도 사실 이제 입학사정관이 받지 않는 경우 신경 안 쓰는 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호주는 이제 신경 쓰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미국 대학 학부 지원을 할 때 이제 SAT가 필요 없이 이제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 옵셔널로 학교 지원이 가능한데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더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아이비리그급 학교조차도 공식적으로는 SAT 필요 없는 테스트 옵셔널로 많이 바뀌어 놨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선택적으로 SAT 성적이 있으면 제출하고 그거는 학생이 결정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SAT가 없어도 난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퍼듀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퍼듀 유니버시티도 당연히 약대로 또 유명한 학교죠. 테스트 옵셔널입니다. 그렇지만 퍼드 유니버시티에 지원하는 모든 거의 미국 학생들은 무조건 다 SAT를 제출해요. 그 상황에서 한국 학생이 SAT 제출 안 한다면 그만큼 다른 스펙들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미국에 있는 미국 공립고등학교를 나온 미국 사립고등학교를 나온 애들보다 더 좋을까 스펙이? SAT 없이도? 그러면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뭐 지금 자사고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이었다. 만약에 학생이 하더라도 토플 막 110점 나온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AT가 없다면 미국의 명문 대학, 상위권 대학, 팜디까지 이제 입학하는데 경쟁력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춰서 미국 대학교의 네임밸류,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국 약사로 취업하는데 미국 대학교의 네임밸류 그걸 보지 않고 목표만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합약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금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AT도 테스트 옵셔널인데 사실 그 SAT 없이 다른 조건들이 우수하면 그만큼 이제 MCPHS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 판단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리할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미국의 통합약대, 뭐 이제 노스이스턴도 있고, 럿커스도 있고, MCPHS도 있지만, 이제 이런 통합약대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생이 한국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볼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내 일반 고교를 졸업을 해서 SAT나 ACT 없고, 그리고 토플 시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토익이라든가, 뭐, 오픽은 보더라도 이제 토플은 웬만하면 유학 생각을 안 했다면 안 보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과 대학교 GPA, 수능 성적,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미국의 약대 편입, 바로 슬라이드 바로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수 과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미국 대학교 이제 프리팜으로 상위권 힘들고요. 중위권 정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찾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리고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해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 통합약대 일단은 MCPHS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1학년 편입학,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까지 유연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약대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미국 통합약대 MCPHS로 지원하는 게 더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학사정관이 이렇게 한국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이런 분들이 그 MCPHS 2학년, 1학년 말고 2학년이나 3학년 편입학을 할 때 그걸 희망하고 지원하려고 할 때 MCPHS는 일반적으로 학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 지을까요? 아, 네, 요즘에는 보건 계열이 아닌 한국에서도 학부 졸업을 하고 바로 파머시 전공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는 이미 제약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편입 문의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공에 따라서 약학 저희 MCP 팜디에서 원하는 각 편입 단계별로 요구하는 선수 과목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입학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입학 허가를 받고 나서 추가 안내 절차에 따라서 MCP의 선수 과목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시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부족한 선수 과목들을 채워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학 허가를 받고서 지원을 하면 이 선수 과목 전체의 50%의 장학 혜택이 주어지는 큰 혜택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이 미국 내에서 팜디를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내가 지원할 미국 약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원 약대를 선택할 때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그 미국 약대가 일반적으로 연구 중심 약대와 임상 중심 약대로 분류됩니다. 추후에 임상 약사로 이제 취업을 하는데 엄청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해당 약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제 방향성 여러 가지 어떤 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 자체가 연구 또는 임상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연구 중심의 약대를 보면 뭐 여기 이제 좌측에 보면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아니면 UC 샌프란시스코, UC 미시간, 유니버시티 미시간,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플로리다 이런 학교들이 연구 중심 약대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런 거 개념인 거죠. 약사의 취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임상약사가 있고 연구원 중심의 이제 연구원 형태가 있고 임상약사는 또 이제 리테일, 병원, 제약회사 이렇게 있는데 제약회사 쪽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QC 뭐 품질 검증부터 해가지고 마케팅도 요즘에 약사가 많이 하고요. 근데 제약회사나 어떤 병원 이런 데에서 연구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연구 중심 약대가 더 유리한 거고 절대적이진 않지만 임상약사가 된다면 이제 임상 중심의 약대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퍼듀가 있고 UIC, 그다음에 MCPHS, 텍사스, 러커스 이런 학교들이 임상 중심 하고 약대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번 그 필터링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보통 학생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원할 때 미국 약대를 알아볼 때 서치하게 되는 것이 이제 네이버나 구글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유학원들이나 블로거들이 미국 약대 랭킹을 게재해 놓고 있는데 1위부터 뭐 32뭐 이렇게 게재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게재한 미국 약대 랭킹들의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US 뉴스 월드 리포트 아니면 뭐 포브스지에 있는 미국 약대 랭킹이에요. 거의 90%. 저도 많이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유학원들이 올려놓은 랭킹을 봤는데 거의 US 뉴스 월드 리포트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이 두 군데 US 뉴스 그 월드 리포트나 포브스에서 그 발표하는 랭킹을 보면 이제 상위권 보면 대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 약대들이 거의 대부분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 약대들이 랭킹을 매기기가 좋아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뭐 연구 논문 수, 교수진 수, 학술 연구 이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이제 랭킹을 매기고 미국의 일반적인 내셔널 유니버시티, 일반 전미 대학 랭킹을 위주로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메디칼 쪽 특정 분야,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뭐 간호대 이런 메디칼 쪽 특정 분야에 대해서 랭킹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랭킹 매질 때 더 중요한 거는 임상 약사를 볼다고 하면 우리 또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약대 졸업률, 졸업생의 약사 취업률, 그리고 임상 약대로서 그 학교, 그 약대가 임상 관련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봐요. 단순히 그 학교의 랭킹보다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US 뉴스 월드 리포트나 포브스에는 잘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전미 대학 랭킹을 평가할 때는 좋지만 이제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팜메디 랩에서는 여기 맨 밑에 이제 컬리지 팩추얼이라고 이 회사의 랭킹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 컬리지 팩추얼의 데이터는 이제 미국 교육부 산하 기관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분류로 의치학대 랭킹이 더 정확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박 사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MCPHS 대학은 이 약학과 보건과학 중점대학으로서 임상 실무 중심의 대학입니다. 따라서 US 뉴스 리포트에서 발표한 연구 중심의 종합대학 리버럴 아츠 유니버시티에 대한 이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컬리지 팩추얼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교육부 그리고 국가교육통계센터 그리고 노동통계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졸업생들의 그 취업률, 연봉, 성과 등을 분석하는 기관이 바로 컬리지 팩추얼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MCP를 팜대를 운영하는 미국 약학 단과대학 116개를 분석을 했을 때 MCP 팜디를 2위 랭킹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이유는 MCP 졸업생의 평균 연봉이 12만 6천 불이고 또한 미국 1인당 GDP가 6만 5천 불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연봉은 2배 가까운 비율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중심이 아니라 제약회사 근무 또는 커뮤니티 약국, 병원 약국, 바이오테크 등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평가했을 때 이 데이터를 근거해서 나온 랭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 학생들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여러분들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졸업한 후에 이만큼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MCP 유니버시티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판매디랩이 이제 여기 보시는 우측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한 약대를 리스트업하고 학생들에게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률, 졸업률, 합격률, 뭐 연구활동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뭐 학생들 교수 비율, 교수자 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취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한국 그 학생들이 미국의 약대를 굳이 가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죠. 그래서 취업률과 나플레스 합격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원할 미국 약대를 선정할 때 학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죠. 이제 미국 약대에 대한 학비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학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슬라이드를 좀 추가했습니다. 이제 미국 약대는 이제 주립약대 또는 공립약대가 사립약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립약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인터내셔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 주의 거주자인 인스테이트 학비가
가장 저렴한 반면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이제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내셔널 유학생하고 비슷한 수준의 학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주립약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C 계열 학교들도 이제 인스테이트 학생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8,000에서 4만 불.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건 튜이션피, 수업료만입니다. 뭐 그 외에 어떤 별도의 비용이라든가 기숙사 비용 다 뺄 거예요. 수업료만 이 정도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뭐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학교들도 인스테이트가 2만 5천 정도인데 이제 2만 7천. 유학생은 5만 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립 공립 약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주정부 보조금, 장학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주립약대라고 더 싸지 않고 오히려 어떨 때는 사립약대가 더 싼 것 같기도 해요. 장학금도 더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아래쪽 보시면 이제 미국의 사립약대 대표적인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저기 그 서던 캘리포니아 MCPHS도 있고 노스 이스턴 노바 로마린다 UOP도 있죠. 근데 이제 USC 6만 4천 MCPHS 4만 5천, 6만, 5만, 뭐 쭉 많죠. 거의 사립약대 6만 불 넘어가고, 사립약대 중에서 이제 의외로 또 이제 MCPHS가 그 중에서 좀 저렴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님, 이렇게 MCPHS가 사립약대 중에서도 좀 저렴한 편일 거로 보여지는데, 학비가 혹시 이건 좀 이상한 질문인가? 학비가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다음에 MCPHS의 학비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MCP의 학비가 말씀하신 USC를 기준으로 봤을 때 USC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하죠. 하지만 MCP가 미국 대학 랭킹, 약학대학 랭킹 2위임을 감안을 하고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음을 감안을 할 때 이 비용이 아주 괜찮은 비용이라는 거를 아마 실제적으로 결정을 하실 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비를 감안하며 여전히 부담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우수성과 실습 기회를 잘 갖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학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MCP는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특히 진행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입학 신청비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저희의 목표는 학교에서 최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학비는 그 약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2년간은 학비 기준으로 장학금 제외하고 4만 불 정도가 될 거고 약 3에서 4% 정도 연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4만 5천 불 에서 4만 7천 불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별도 룸앤보드 비용이 연간 보스턴에서 지내실 때에 2만 2천 불 정도 예상을 하고 기타 생활비나 개인의 용돈으로 추가 비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드립에서 추천하는 미국 약대를 좀 볼게요. 이 약대 랭킹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컬리지 팩추얼의 데이터 2025년 최신 랭킹 기준입니다. 형태 보시면 이제 대학원 형태가 있고 통합 약대가 있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부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팜 트랙으로 입학을 할 때 SAT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옵셔널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SAT 없으면 정말 웬만하지 않으면 거의 불합격이 되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SAT 필요, 선택, 필요, 뭐, 불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약대들이 이제 팜디 약대 과정으로 다이렉트 입학이나 프리팜 학부 2학년 이상 편입을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college factual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위가 이제 USC가 나왔네요. 서던 캘리포니아가 나왔죠. 이 학교가 1위고,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CPHS가 2위, 로즈만, 텍사스테크, 위스콘신, 메릴랜드, 노스이스턴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봤던 랭킹하고 많이 다르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이버나 구글에서 찾는 미국 약대, 유학원들이 올려놓은 랭킹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이고 연구 중심 약대 랭킹이다 보니까 1, 2, 3위부터 다르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인 미국 약대 랭킹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1위부터 7위까지 쭉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제 통합약대는 MCPHS밖에 없고 다 밑에 7위에 놀스이스턴이 통합약대죠. 그리고 학부 SAT 쭉 보면은 MCPHS 선택은 확실하게 테스트 옵셔널로 MCPHS는 받아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들은 거의 무조건 필요하고 필수다. 그다음에 놀스이스턴도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좀 까다로운 선택이고 이제 나머지 편입학 이런 것들도 이제 아예 불가능한 거. 뭐 USC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국 대학교에서 학사 라이센스, 학사 디그리를 갖고 있어야 입학이 가능한 약대입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 한 가지 그 제가 질문을 빼먹었네요. 지금 MCPHS가 2위로 2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입학사정관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그 랭킹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요소가 뭘까요? 취업일까요?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퀄리티일까요? 아,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될 것 같은데요. 음, 컬리지 팩추얼에서는 미국 교육부의 통계라든지 그리고 교육통계센터의 자료나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분석을 하고 이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학생들의 졸업률 그리고 졸업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 그리고 연봉에 대한 성과 등을 분석했을 때 MCP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연봉이 12만 6천 불로 ROI가 가장 높은 기준의 미국 전체에서 랭킹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팜디에 대한 랭킹으로는 2위이고 졸업 후 연봉 성과를 봤을 때는 전체 미국 내에서 3위이니까 전체 미국 내에서 3위는 이 컬리지 팩추얼의 데이터와는 다르게 전체 미국 대학의 졸업생들을 비교했을 때 3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제학생으로서의 미국 약학대를 졸업한 후에 가져갈 수 있는 성과를 하면 취업률과 연봉 성과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대학을 선정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MCP가 약학대로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따라서 약학대 시트로 확보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체 669명을 의 학생들은 매년 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대학들 일부 대학들은 140명에서 200명 정도의 수준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모상에서도 저희가 편입에 조금 더 유연성을 갖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 보시면 이제 랭킹 이제 8위부터 보면 유니버스 오브 워싱턴이 있고 플로리다, 템플, 테네시, 조지아, UOP, 캔자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봤던 랭킹에 좀 하위권에 있던 그 약대들이 여기 보면 또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UOP도 그렇고 캔자스도 그렇고 테네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다 대학원 형태다. 그리고 이제 통합약대가 아니고 SAT 다 필요하지만 이제 UOP하고 캔사스는 이제 SAT 선택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이는 약대들 중에서 의외로 또 퍼듀, 미국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던 명문 약대 퍼듀가 15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럿거스는 통합 약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UIC가 있고 아이오와 커네티컷, 미시간 이런 학교들이 쭉 있어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SAT 무조건 필요하고 편입을 거의 대부분 다 받아주지 않는 학교들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리고 이제 럿거스도 통합 약대인데도 불구하고 편입학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SAT 필요한 학교입니다. 통합 약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이제 상위권 랭킹에 있는 미 약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원 형태다. 그리고 이제 약대 학부 프리팜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SAT 없으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들.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통합 약대들 중에서 이제 MCPHS는 편입도 가능하고 이제 SAT 없이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통합약대 9개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말씀드렸던 MCPHS나 럿거스, 놀스이스턴 정도만이 이제 판매드랩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MCPHS만 오로지 저희가 추천하진 않아요. 솔직히 이제 럿거스나 노스이스턴도 좋은 약대들입니다. 노스이스턴 또 보스턴에 같이 있으면서 환경도 좋고요. 좋은 괜찮은 약대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럿거스하고 노스이스턴은 이제 2학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년이나 3학년 편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한국 합점을 거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MCPHS 약대는 이제 한국 학점 인정해주고 이제 입학 전에 우리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좌측에 보이는 과목이 MCPHS에서 이수하는 1학년 과목이에요. 젠캠, 그 캠에 대한 랩도 있죠. 젠바이오, 매스 칼큘러스 이 네 개를 이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 학생이 한국 대학교 재학생 이상이고 이런 경우에 이 중에서 몇 과목을 이수 안 했다. 아니면 이걸 온라인으로 사전에 어플라이 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그 MCPH에서 지정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렉처 사이트에서 이수하고 B 플러스 이상으로 이수하고 그다음에 MCPHS에 편입학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2학년으로 만약에 편입을 한다면 이제 5년 만에 이제 카운팅에서 5년 만에 약대 졸업까지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박사정관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 온라인 렉처, MCPHS의 온라인 렉처 사이트도 이제 이수하고 MCPHS 지원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막연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온라인 인강으로 공부하고 이걸 지원해서 합격까지 받는 이런 개념이 그냥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좀 복잡하고 어렵다. 어떤가요? 온라인 과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공부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끝내시는 게 아마 목표로 삼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인강을 계속 스킵해서 넘어가면 실제로 시험 볼 때 굉장히 어려워지고 다시 페일을 하고 다시 수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테스트에 패스를 하시면 선수 과목을 어렵지 않게 이수를 하시고 또 실제로 보스턴에 와서 보스턴이나 우스터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성실히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학생이 혹시 이제 MCPHS 약대 3학년, 사실 그 팜디 과정 본과죠. 본과로 이제 이렇게 편입을, 이게 사실 편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편입을 하기 위해서 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좀 볼게요. 그럼 바로 전에 보셨던 MCPHS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일단은 이수하거나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올가닉 케미스트리, 랩, 마이크로바이오,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스탯, 사이콜로지 이런 과목들이 MCPHS 2학년 때 이수하는 과목들인데 이것까지 이수를 해야죠. 그래서 한국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MCPHS에서 인정을 받는 평가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이 과목을 이수해서 1학년 때 과목, 2학년 때 과목 포함해서 모든 걸 이수한 후에 3학년 본과로 지원을 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신에 이제 이런 기회가 열려 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쉽다, 어렵다는 학생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입학사정관님 이렇게 그 MCPHS 약대 편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그냥 대략 보실 때 3학년 편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이렇게 학생이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수했다. 그래서 필수 이수 과목엔 문제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외에 어떤 기준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하나요? 네, 3학년 편입은 일반적으로 1학년이나 2학년 편입과 다르게 기준이 조금 더 훨씬 더 높고요. 3학년으로 편입하는데 이 4년 과정을, 그러니까 전문가 과정에 4년 과정을 편입을 하는지 아니면 액셀러레이티드 프로그램으로 3년 과정을 편입하는지에 따라서 인터뷰 조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인터뷰 전에 해야 될 여러 프로세스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액셀러레이티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높은 집중력과 노력과 그리고 이해도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유는 4년 과정을 3년으로 압축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어, 제시를 할 텐데
편입의 비율로 보자면 3학년 편입이 전체 인원 중에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른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이미 제약과 바이오 분야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이미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실패 없이 진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의 세 번째 순서로 한국 약대를 졸업한 분들의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취득 관련된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약사의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취득하고 그리고 취업까지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한국 약사들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FPGE 프로그램, 미국 FPGC에서 운영하는 FPGE 테스트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을 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들에게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FPGC에 등록을 하고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FPGE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PGE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FPGC에서 이수하는 취득하는 일종의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00시간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후에 최종적인 미국 약사 면허 시험 나플렉스 패스를 하게 되면 이제 물론 MPJ라는 이제 주 법규 시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약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1500시간의 인턴십 관련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제 인턴십이 1500시간 무슨 얘기냐, 어디서 뭘 해야 되냐, 내가 찾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턴십이 한국 약대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국 약대도 4학년 때, 6학년 때죠. 마지막 해에 이제 인턴십을 하죠. 그래서 인턴십을 하는데, 대략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7개월에서 8개월 대략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한국 약사들의 99.9%뭐 일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 국적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소한 7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관광 비자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학생 비자나 뭘로 체류를 하면서 인턴십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약사들이 미국에서는 또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인턴십을 제공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인턴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생깁니다. 어쨌든 한국 약사가 인턴십을 해결했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최종 나플렉스 시험 단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약사가 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FPGC에 등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토플 영역별로 해서 최소 95점 이상 나와야 된다고 FPG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5점 이상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둘째, 2011년부터 피트 시험을 통해 한국 약대를 입학한 한국 약사만 가능합니다. 피트 이전 세대들은 4년제이기 때문에 이 FPGA 등록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미국 약대로 편입학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플렉스 가야 되고, 이제 그렇지 않고 피트를 통해서 한국 약대 입학하신 분들은 곧바로 FPGA 등록해서 나플렉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약사가 되는 프로세스에서 1500시간의 인턴십, 나플렉스 시험 준비, 나플렉스가 뭔지는 알아도 그 안에 세부 내용이나 자료는 어떻게 구매하며 그거 내용은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MCPHS에서 운영하는 코스워크 2년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MCPHS 약대에서 이제 다음 섹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MCPHS 코스워크 프로그램과 같이 외국 약사가 미국 약사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다른 일부 몇몇 약대에서도 있다고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개하고 마케팅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아무리 FPG들이 그 파마티 스쿨을 찾아봐도 거의 안 나오고 MCPHS 나올까 말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MCPHS보다 더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보니
만약에 이제 FPG 통해서 넷플릭스를 가겠다 하면 이제 MCPHS 코스웍 이걸 선택하는 게 뭐 가장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학사정관님도 그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이런 그 코스웍 프로그램이 다른 약대도 있다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몇 개 대학은 있는 음,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찾기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음, 그리고 그 대학들의 내용을 보면 접근성이 아무래도 MCP가 가장 음. 국제 학위를 약사 면허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원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CPHS 약대에서 운영하는 이제 코스웍, 이거를 이제 캡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캡스 프로그램이 2년간 진행되는 코스웍인데, 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이 어떤 건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첫 학기, 2학기로 나눠집니다. 1년에 2학기로 나눠지는데, 첫 학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코스의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지금 그 한국 약대를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딱 보면. 뭔지. 처방전 입력, 해석법, 약제약, 약물치료, 약치가 있고, OTC 치료 가능, 보험 관련된 거 있고, 2학기 때는 이제 똑같이 미국 약사법을 배우죠. 우리 한국도 약사 국가고시 4교시에 약사 법규가 있죠. 그 약법 시험이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고, 약치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과목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나플렉스의 메인 과목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첫 해 코스웍이 1년 동안은 이제 나플렉스 시험 준비를 한다고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분들 질문들이 있었어요. FPG 시험 수준이나 내용은 어떠냐? 정말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나플렉스보다 훨씬 쉬워요. 그리고 한국 약대 1,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로 옮겨졌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나플렉스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파마시 인턴십이 있죠. 그래서 인턴십을 여기서 1,500시간을 MCPHS에서 맞춰줍니다. 아시다시피 MCPHS가 보스턴에 있는데 보스턴에 대한 지리적 장점 엄청나죠? 미국에 있는 모든 제약회사 본사가 보스턴에 있고 미국의 초대형 병원들 다 보스턴에 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대형 약국들도 다 거기 보스턴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이제 인턴십을 할 만한 장소는 너무나도 많다, 보스턴이. 그리고 안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 하기에 가장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한국 약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미 2023년에 이제 FPG 인증 및 시험 합격하고, MCPHS 캡스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국 약사 면허까지 취득하신 한국 약사님, 이미 지금 취업해서 미국에서 임상약사로 일하시는 분의 인터뷰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을 하고 약사로서 근무를 한 뒤에 지금은 미국에서 미국 약사 면허를 준비하고 있는 한윤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약대를 졸업을 하고 약사로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수료를 한 MCPHS에서의 프로그램은 외국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미 팜디 디그리가 있는 약사들이 미국에서 약사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턴 시간이 이제 외국 약사들의 경우에는 필요한데 학교에서 연계된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미국 약사 시험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NCPHS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학교가 조금 더 저에게는 가고 싶게 그렇게 느껴졌고요. 보스턴은 아무래도 하버드가 있다 보니까 보스턴에 있는 많은 병원들, 특히 이제 MCPHS에서 보내는 그런 MCPHS와 MOU 맺어져 있는 여러 병원들이 많은 병원들이 하버드 메디컬 티칭 호스피털과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좋았고, 그리고 MCPHS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중요한 게 인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래도 동문들이 많은 그런 학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이 결정된 곳은 지역 약국, 체인 약국 중에 하나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사들이 보통 약국에서는 최종 검수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약사들이 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을 약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입력하는 약사들도 있고, 또 조제를 하고 검수와 복약지도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의 약사들이 다 도맡아서 하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인턴이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테크니션도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하는 일은 주로 조제보다는 환자들의 복약 상담, 그리고 약이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처방전이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환자한테 가기 전에 최종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약사의 역할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한국은 약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고,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는 일의 그런 어떤 다양성은 좀 적지만, 그렇지만 약사들이 어떤 처방전에 대한 책임이 조금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연봉은 보통 대부분 구글이나 검색을 해보면 10만에서 12만 불 정도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2에서 15만 불 정도 초봉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약사가 포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국에서 약사님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도 약사가 그때 당시는 포화였는데,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약사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곳에서 약사들을 뽑고 약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연봉도 이제 조금 검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약사들이 좀 포화 상태이다, 그리고 또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약사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여러 군데에서 약사들을 뽑으려고 하고 약사 인력을 원하고, 그래서 지금 취업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밝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졸업을 하면 병원이나 약국, 회사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리테일 약국에서는 지금 자리가 많고, 그리고 또 외국인 약사들까지도 비자를 스폰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취업을 채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아서 많은 졸업생들이 이제 약국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가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해주고 그거를 검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그 치료를 끝까지 잘 완료하고 또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앞으로도 약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CPHS 약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취업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스턴이 제약회사라든지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적인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취업이 조금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졸업을 하게 되면 약국, 지역 약국이나 병원, 회사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은 이제 레지던시를 통해서 보통 취업을 많이 하고 회사는 또 펠로우십을 통해서 취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국은 이제 그냥 보통 풀타임 파마시스트로 취업을 많이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한 그런 포지션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약대 졸업을 한 친구들 중에 취업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외국인으로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취업이긴 한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 또한 그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약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많은 회사나 또 그런 약국에서 비자를 스폰서 해주면서 이제 취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국에서 이제 비자를 스폰서 받는 그런 조건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영주권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비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이나 또 회사 이런 병원에서 요즘에 많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취업 스폰서, 비자 스폰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그런 좋은 주변의 그런 프리셉터, 다른 약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다 좋은 결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MCPHS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MOU를 맺고 있는데요. 어, 한 예로 이제 여러 체인 약국이나 다른 그런 약국과 MOU를 맺어서 또 학교에서 직접 그 리크루터들이 와서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고 또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MCPHS 학교와 MOU를 맺어서 또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국에서도 또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 도시의 특성상 또 여러 좋은 병원들과 또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런 병원들이나 좋은 회사들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곳에서 인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또 그런 중요한 경력을 만드는데 학교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약사 면허를 따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약사가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서 면허를 먼저 따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약대 공부의 좋은 점이 이제 어느 나라나 동일하다는 거,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이나 미국에서 배운 내용이 동일해서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약대 공부가 정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알아야 될 것도 많아서 참 쉽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길이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약사의 장점은 졸업을 하고 약사가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참 많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얻게 되는 보람도 굉장히 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사로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환자들과 좋은 이제 라포를 유지를 하고 좋은 라포를 형성해서 환자들이 또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또 삶의 질이 이렇게 높아져서 또 고마워하고 또 저의 말에 신뢰를 갖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참 약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약대 공부가 그리고 또 약사 면허를 따는 게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다 갔을 때 보람이 굉장히 있고 또 이제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가 꿈인 그런 많은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금액을 먼저 수업료를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사립약대들의 평균적인 튜이션피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죠? 4년 토탈 금액으로 보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약 19만 5천에서 20만 불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MCPHS 캡스 2년 프로그램은 1년에 5만 불씩 그래서 2년간 10만 불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CPHS에서 진행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나플렉스 튜터링, 티칭과 함께 인턴십까지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10만 불으로 사실 미국 약대 4년간의 과정을 겪은 학생들과 동일한 권리, 나플렉스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긴다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비용이 세이브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FPG 인증 신청과 MCPH 코스웍에 보면은, 이제 FPGC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성적표, 이제 디그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인증 신청이 있고, 코스웍에도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MCPHS에 지원할 때는 지원 어플리케이션 작성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CV, 그다음에 에세이, 뭐 이런 것들도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것들을 A부터 Z까지 최종 합격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으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2025년 지금 1월이 아니라 2월이죠.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FPGC 인증 신청은 매년 5월에만 1년에 한 번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 5월에 인증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 신청이 완료되면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 신청 완료됐다는 서티피케이트가 나올 거고, 그거 갖고 MCPHS 캡스 프로그램에 5월 달에 지원하고, 그래서 합격이 되면, 이제 이번 2025년 가을에 9월에 MCPHS 입학하고, 그 다음에 FPG 테스트, 이 시험도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월경.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FPG 인증 신청은 매년 5월, 그 다음에 FPG 시험은 매년 10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 패스하고 그다음에 약 2년 후에 이제 캡스 프로그램 수료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나플렉스 시험을 보면 최종적으로 미국 약사 라이센스를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설명의 네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통합약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합약대 MCPHS 약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설명은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MCPHS 입학사정관님, 박선영 입학사정관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CPH 소개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현승 약사님께서도 이런 AI 관련해서 약사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산업에서 AI 도입에 대해서 이 어떻게 하면 AI를 산업에 도입하고 또 활용을 할지가 화두입니다. 이 제약 약학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AI를 도입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지, 일반적인 산업과 다르게 이 정성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게 들어가는 AI 이 헬스케어 부분은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약사들의 포지셔닝이 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자 중심의 케어와 개인별 맞춤 케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항암 로봇이 약을 조제를 하고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이 기존에 17년, 15년 걸렸던 신약 개발이 현재 AI를 통해 활용했더니 4.5년에서 18개월까지 현재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사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나의 포지셔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자 중심의 케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더 많이 쏟을 거라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고 공부를 같이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신 것처럼 컬리지 팩추얼에서 선정한 닥터스 디그리 파머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체 116개 대학 중에서 랭킹 2위가 MCPH였음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시트가 669명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 규모는 일반적인 다른 PharmD 프로그램에서 가져가는 140명대에서 200명대 숫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입니다. MCPHS가 얼마나 전략적인 곳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롱우드 메디컬 에리어라고 하는 보스턴에서 이 헬스케어 산업이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위치한 지역입니다. 오른쪽 편에 MCPH 유니버시티가 위치한 것을 보이시고요. 바로 건너편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10대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머크와 저 위쪽 편으로 화이자나 또 모더나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그리고 우리 제약회사인 녹십자 그리고 LG캠 연구소들도 들어가 있고요. 사노피나 바이오젠. 따라서 10대 제약회사들과 선진 제약회사들이 모두 위치한 곳이 이 롱우드 메디컬 에리어입니다. 더불어서 왼쪽 하단 중심부에 보시면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틀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브링햄 워먼스 하스피틀이 보이시고 저 위쪽에 녹십자 옆쪽에 보시면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틀 종합병원도 보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MCPHS와 같은 헬스케어 전문 대학과 하버드 메디컬 스쿨과 그리고 대형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들과 그리고 다이애나 파머와 같은 암 연구센터 이런 곳들이 전력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외부에 나갔을 때도 항상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습이나 인턴십이나 또는 발런티어 과정들도 이 지역에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성 있는 의료기관들이 도보거리 내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들과 함께 천여 곳 이상의 임상실습 협력 기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께서 또는 가족분들이 MCP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특히나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해부학 실습을 한다든지 또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진행하는 리서치 프로젝트의 펠로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선발이 돼서 실제로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CPHS 보스턴으로 신입과 1학년 편입을 했을 때 앞서서 프리프로페셔널 단계 예비 과정이 2년 그리고 전문가 과정이 4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MCPHS에서의 특이한 점은 PharmD를 공부를 했을 때 학위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BSM Pharmacy and Life Science라고 해서 약학, 생명과학 학사 학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6년을 통틀어 공부를 하면 PharmD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OPT라고 하는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OPT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스템 관련한 OPT는 2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총 3년간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3학년 과정 중에 3년 과정으로 끝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Accelerated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며 위치는 우스터나 맨체스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내에 4년 과정, 전문가 과정을 모두 동시에 끝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향후 진출할 수 있는 어, 커리어를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나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뭐 레귤레토리 사이언스라고 해서 규제기관, 그리고 퍼블릭 헬스라고 해서 보통 정부기관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이 프로그램들도 팜디와 함께 최대 18학점까지 수강을 하시면 특별히 비용을 추가 납부하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팜디로서 확보가 되지 않는 스템 OPT도 함께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세부 내용들은 판매드랩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저희가 같이 상담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 학생들 특히 펠로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여름방학에 이런 서머 언더그래주에이트 리서치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서프 프로그램에 같이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가 있고 또는 프리 프로페셔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을 어너스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선발해서 다른 리서치 프로젝트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MCP가 임상 실무 중심의 학교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많은 리서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MCP가 위치한 지역이 이제 펜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보스턴의 야구장 이름도 펜웨이 야구장이잖아요. 이 펜웨이 지역에 있는 이 5개의 대학이 협력체를 만들어서 컬리지 오브 펜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 내역은 선택 과목을 교차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한 학기에 한 과목씩 타 대학에서 교차 수강이 가능하고요. 환경 포럼이라든지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 리더십 컨퍼런스, 예술 활동 등을 이렇게 5개 대학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폴 2025년도 지원이 아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 초까지 서류가 모두 준비되는 조건 하에 서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연간 비용은 팜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했을 때 7만 4천에서 8만 불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고 팜디 엑셀러레이티드 프로그램은 8만 3천 불 정도를 예상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간 비용입니다. 그리고 장학 혜택은 팜디의 경우에는 서류 검토를 하면서 결정이 되겠고요. 엑셀러레이티드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연간 2만 불씩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의 마지막 순서, 판매드랩의 이제 미국 약대, 미국 약사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드랩의 미국 약대 프로그램은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4가지는 이제 학생이 미국 약대 처음 이제 지원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약사로 취업하는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저희가 이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약대 입학부터 입학 전 선행학습부터 재학생 과정, 나플렉스 취업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튜터링하고 티칭하고 멘토링까지 해주는 곳은 이제 국내 판매드랩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미국 대학 입학부터 약대 입학 등에 대한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유학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일 텐데, 판매드랩의 이제 어드미션 컨설턴트들이 일반적인 뭐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 미국 명문대 출신 또는 미국의 실제로 약대나 의대, 치대 이런 그 의치약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어드미션, 튜터링, 멘토링부터 해서 에세이 작업까지 모든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이제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작성이나 에세이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학생이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순간부터 최종 지원한 학교에서 합격 결과 통보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월 1, 2회씩 정기적으로 학생과 소통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체크나 학교 지원할 학교 리스트업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입학 후에 이제 의치학 때 지원할 때까지 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언제나 이제 멘토링까지 학교 생활에 대한 멘토링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원 대학의 합격이 결정이 되면 최종 그 합격한 학교에 대해서 입학할 때까지 요즘에 특히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이제 MCPHS라고 가정하면 MCPHS에 지원한 결과가 합격이 통보가 되면 오늘부터 8월 말 MCPHS의 첫 강의가 시작될 때까지 영어 공부만 하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 약사 취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미국 약사로서 굉장히 밝은 미래를 바라보려면 지금 무조건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학습이 미국 약대 1, 2학년 때 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죠. 한국과 미국은 많이 사이언스 과목의 내용이나 방향성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매디랩에서 이렇게 선행학습에 대한 모든 튜터링, 티칭까지 다 진행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님, 네, 네, 입학사정관님 이렇게 보실 때 이제 MCPHS 약대 우리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1, 2, 3, 4, 5, 6학년 계속 커리큘럼을 받아봤을 때 이렇게 약대 입학 전에 한국 학생이 이제 선행학습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바이오나 케미스트리 국제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음, 이미 영어로 어, 바이올로지나 캠을 배웠음직한 내용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렵고요.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AP 바이오나 AP 캠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이 MCP에서 배우는 바이오 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2학년 때 배울 수 있는 오가닉 케미스트리가 훨씬 더 어려운데 이 1학년, 2학년 과정을 정말 잘 하려면 사실 안타깝지만 앞부분에 선행학습이 조금 더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면서 GPA를 높은 GP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앞에 1, 2학년 공부를 어떻게 해놓는지에 따라서 전문가 과정의 성패가 달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1, 2학년 과정의 성공을 위해서 앞부분에 일부 선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그 과목들,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오로지, 올가닉 케미스트리,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런 1번부터 8번까지 사실 그 제네럴 피직스는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만 보면 이런 과목들, 물론 이제 약대 중에서 일부 약대들은 이제 피직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이수하는 중요한 과목들인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판매드랩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렉처, 녹화된 인강, 그 다음에 그 인강을 보조할 수 있는 1대1 온라인 튜터링, 학생 멘토링까지 이 세 가지 형태로 해서 학생들에게 그 선행학습뿐만 아니라 재학생 과정, GPA 관리까지 모든 것들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이제 미국 약대 재학생 과정, 이제 뭐 MCPHS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팜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의 이제 졸업할 때까지 GPA 관리를 저희가 또 책임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말씀드렸죠. 제너럴 케미스트리부터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는데 MCP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일부 뭐 상위권 대학들 퍼듀, 러커스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아까 보셨던 미네소타라든가 UC 계열 학교다. 이런 학교들은 학부에서 GPA가 실질적으로 3.4 이상 나와야 됩니다. 4.0 만점에.
그 학교의 그 시트 보셨죠? 시트가 적은 학교들은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GPA 요구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GPA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의대나 그 이제 퍼듀 아니면은 이제 MCPHS 뭐 이런 MIT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런 약대 출신 선생님들이나 의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이 필수 기술 과목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티칭하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도 과제 제출, 랩에 대해서는 랩, 실험에 대한 과제 제출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서포트를 튜터링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팜디까지 가게 되면 실질적인 약대 본과 과정에서도 팜디 GPA, 그다음에 팜디에서의 그 메디컬 액티비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업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액티비티들을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멘토링, 튜터링, 컨설팅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MCPHS 졸업하신 미국 약사님들이나 뭐 노틀담이나 그 다른 이제 그런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티칭하고 튜터링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MCP, 이제 그 미국 약사 면허, 나플렉스 티칭, 취업 멘토링까지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제 나플렉스 티칭, 팜디 멘토링, 약사 취업 멘토링, 혹시 한국을 리턴하게 되면 한국 약사 예비 시험, 약사 국가고시까지 실질적으로 학생이 처음에 미국 약대 지원서 제출부터 실질적으로 미국 약사와 한국 약사 면허 취업할 때까지 모든 단계를 실질적인 한국과 미국 동시 약사님들이 직접 튜터링과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번 이제 그 판미리랩과 인연을 맺으면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가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긴 시간 굉장히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남아주시고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MCPHS의 이제 박선영 입학사정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제 판매디랩의 카카오톡 아이디 등록하시고 카톡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